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2월 24일 오늘은 종목 분석에서 테이펙스 한번 해봅시다. 테이펙스가 어제 이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온통형 배터리 수혜주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증자자금을 IPO 자금을 가지고 온통형 배터리를 약 7천억 정도를 만들 것이다. 시장을 그러한 것들 관련 수혜주들이 살짝 고개를 들고 들어오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자체는 이제 꺾였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테슬라에 대한 시대 정신이 꺾였다. 이 꺾인다는 것은 주가가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어떤 박스권 안에 갇히는 것을 꺾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원통형 배터리는 여기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또 새로운 작은 영역이지만 뭔가 또 새롭게 먹을거리가 있는 그 영역에 속할 거냐 이 구분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온통형 배터리 자체는 성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테이펙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전자 관련된 이제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 테이펙스는 어제 이제 제가 저희 스터디 모임에 키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키맨은 KB증권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KB증권 리테일을 총괄하시는 팀장님이신데 이 팀장님이 뭐 방송에 나와서 테이펙스를 분석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고 있다가 머리를 한번 딱 치면 저거 괜찮다. 저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꾸며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훨씬 더 잘하셨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로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보겠습니다. 테이펙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온통형 배터리 수혜주의다. 리튬 이온형 온통형 배터리가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 뭐 신흥 또 스타트업들,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루시드도 그렇고 온통형 배터리를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장기적 관점에서 온통형 배터리, 니온 리튬으로 만든 온통형 배터리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사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네, 우상향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 아사라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네요. 전고점이 91,500원이었는데 지금 79,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8만원 다 올라왔으니까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올라온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측면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갖다 팔고 있고 국내 기관들이 듬성듬성 이제 보면서 사는 그런 형태인데 예, 등급으로 좀 한 A급 정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또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는 나름대로 좀 길게 들고 가면 한두 번 정도는 순환매로 돌아오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종류를 한번 보면 잘 알죠? 각형으로 만든 게 있고 파우치 형태로 만든 게 있고 원통형으로 있는데 각형은 우리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게 이제 각형이잖아요. 그쵸? 네, 초창기에 각형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안에다가 넣는 건데 그 개념으로 보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알루미늄 캔을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캔. 배터리 소재를 접어 만든 젤리롤 형태로 만든 건데 여러 개를 쌓을 수 있는 납작한 형체이다. 그리고 내부 공간이 좀 남는 단점이 있죠. 어, 알루미늄 캔을 사용해서 충격이 아주 강하고 젤리롤을 사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젤리롤을 사용하는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예, 공법인 것 같습니다. 공간 효율을 낮아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단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형태 한번 봅시다. 부드러운 필름으로 포장을 하죠. 쌓아 올린 이렇게 층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 배터리 소재이다. 내부 공간이 꽉 차죠. 이렇게 쌓아 올리니까 공간 효율이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다. 다양한 배터리로 디자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공정이 복잡하고 대량 생산에 불리한 게 파우치 형태이다. 그러나 이게 최고급 기술은 파우치 형태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오늘 관심을 갖는 건 온통형 배터리라는 거죠. 그렇죠? 리튬 이온으로 만든 온통형 배터리. 배터리 소재를 이제 젤리롤에 감아가지고 젤리롤 한 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작은 크기가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 용이하며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 고가의 배터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어,
좀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죠.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이게 왜 이게 이제 비용이 적게 드냐면 우리나라 건전지는 세계적으로 다 오랫동안 만들어진 축적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아주 뭐 범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또 대용량 이미 다 찍어내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형이나 파우치 형태 같은 고급 형태보다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즉 비용 측면과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은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즉 가격 싸움에서 온통형 배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현황을 보면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각형을 만든 건 중국 CATL하고 삼성 SDI입니다. 셀투팩, 적층형 등 내부 공간 효율이 증가하고 폭스바겐이 사용을 하고 있다. 파우치형은 주로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생산을 하고 니켈 함량을 높여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대차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온통형은 일본 파나소닉이 주로 만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개별 배터리 크기 키워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다. 크기를 키우는 거죠. 지금 광은 21mm, 지름이 21mm짜리에 높이 7cm짜리인데 지금 4680을 사용하는 거죠. 4.6cm에 높이 80cm짜리로 테슬라가 그걸 사용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면 각형이 49%, 파우치형이 27.8, 원통형이 23인데 이 원통형이 향후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게임 체인저로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 배터리라든지 리튬 황메탈 이러한 전고체 관련된 비스무리한 그러한 배터리도 시장을 향후에 키워갈 건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에 좀 시각을 맞추고 테이펙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이온형 원통형 소형 전지 시장 전망을 보면 전기차 용도이죠. 지금이 2022년이니까 100만, 1000만, 이게 100만, 1000만억, 49억 5,800만 셀. 전체 이제 47%, 전기차의 47%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60억 셀 이렇게 이제 크게 증가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이제 원통형 해서 이 중에서 이제 전기차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 용도가 전체 원통에서 49%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올해는 47%가 전기차 형태로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시장은 갈수록 커지네요. 네. 좋은 어떤 성장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페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첫째는 전자재료를 66% 정도를 만들고 유니랩, 우리 잘 알죠? 랩, 유니랩을 18%, 소비재 관련된 거 16%를 만드는 회사인데 테이프, 특수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죠. 공업용 테이프를 말한 거죠. 전자재료 산업 분야에서는 2차 전지 특수 테이프 소재를 만들고 모바일 OCA 필름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분별 매출 보면 전자재료가 66%, 그렇죠? 여기에 2차 전지 특수 테이프 소재하고 모바일 OCA 필름 등을 만드는 게 속하는 거죠. 네. 이렇게 향후에 이 분야를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먼저 최근에 주가가 살짝 하락한 원인을 보면 모회사는 한솔케미칼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이유 없이 동사도 함께 바닥을 헤맸죠. 모회사와 사업 연관성도 낮은데 같이 묶여 하락하는 한국 고유의 어떤 섹터 묶음 움직임이 동사의 주가를 짓누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2021년 실적은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예상에 부합했고 2022년에도 실적이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솔케미칼이라는 그룹에 묶이면서 좀 주가가 같이 하락했다는 거죠. 한솔케미칼은 QOLED가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쪽 생산이 좀 줄고 반도체가 이제 서프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완제품이 안 나가면서 거기에 다양한 소재를 내는 동사가 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하지만 뭐 차츰차츰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사가 최근에 주가가 살짝 눌려 있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솔케미칼 주가 하락이죠. 네, 39만 원 같은 게 21만 원까지 박살이 났는데
디스플레이와 NB 락텍스의 일시적인 고객사 가동률 차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솔 케미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매수 영역에 있는 건 같네요. 그렇죠? 네,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하지만 굉장히 늪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워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뭐 엉덩이가 무겁고 안전하게 한번 해보겠다면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좀 고생할 것 같아요. 남들이 팍팍 튈 때 자기가 안 올라가면은 마음고생하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테슬라발 원통형 배터리 요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었죠. 네, 파라소닉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블 밴더를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높아진 업황 실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2차 전지 매출액은 933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YY로 거의 43.8%가 성장하는 수치이다. 분기별 외형 성장도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 성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죠. 2차 전지 매출 비중은 2020년 30.7%에서 22년 44.1%까지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내 특수 테이프 소재 독점적 공급 지위에 따른 동방 성장으로 이러한 재료가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창 공정 EV용 원통형 배터리 증설에 따라서 2023년까지 돈이 6,450억이 들어가죠. 네. 2025년까지 22기가와트 캐파가 확보가 목표입니다. 여기 원통형 배터리 증설이 있기 때문에 동사와 같은 공업용 전자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원통형 배터리 하나당 테이프 하나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2019년 이후 매년 2차 전지 생산 라인이 증설 중이다. 2022년에 약 1,000억 정도의 캐파 확보도 전방 산업의 고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 추가 증설 계획이 있으면서 동사의 투자 매력 포인트를 더욱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합니다. 동사는 온턴형 외에 각형용 특수 테이프 매출도 하네요. 그렇죠? 확대가 예상이 되고 2023년 이후 유럽 배터리 고객사양, 네, 노스볼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네, 유럽 배터리 고객도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중장기 공급 시작 시 안정적인 고성장이 담보가 되고 있다. 수익성 좋은 2차 전지 매출 확대 시 이익률이 대폭 개선이 가능하고 영업이익률은 2019년 7.4%, 2022년 14%로 두 자릿수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해서 이렇게 오창 공장에 EV용 원통형을 짓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을 본 거죠, 그렇죠? 네, 어제 키맨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따왔습니다. 2022년은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죠? 2022년 동사의 매출액은 2,117억 정도 예상을 하죠. YY로 36% 정도, 영업이익은 333억, YY로 53%나 상승하죠.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에 대비한 친환경 소재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펙스가 지금 이제 내 유니레이블을 하니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들 대비해서 친환경 뭔가 소재 또 개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차 전지용 테이프가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공업용, 산업용 테이프가 매출처가 특정 고객사 한정되지 않고 EV용 비중이 작지 않으며 그 위에 응용처가 다양해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응용처가 다양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테이프가 다양한 쪽으로 뻗어갈 수 있고 친환경 소재 개발도 가능한 쪽으로 회사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제주 지역 매출 발생이 전망하고 있다. 그렇죠? 일회용 보증금 제도 관련된 친환경 소재 개발을 했는데 이쪽에 제주 지역에서 먼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것 같네요. 여기에서 친환경 소재 개발로 뭔가를 개발을 해서 여기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수도권 및 전국으로 이러한 친환경 소재의 뭔가 기술로 된 제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비재 매출액은 2020년 463억, 23년은 520억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랩 시장이 커져가는 거죠. 유니랩 부분은 2021년 두 번의 판가 인상, 오케이. 22년은 온기 반영으로 약 410억이 예상이 되고 있다. 22년 동사의 퍼는 11배 수준이다. 업황 및 실적 성장 감안 시 현 주가는 올해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최근에 어필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어제 살짝 올랐죠. 네, 나름대로 그렇게 V자 반등으로 매력적일 것 같진 않지만 10에서 20% 정도 수익은 나름대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2021년 전체 매출은 1547억, 이 중에 전자재료가 892억이고 윤일 대비 348억이네요. 쭉 와서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565억, 올해는 536억, 2022년은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은 살짝 주네요. 그렇죠? 네. 뭔가 투자를 좀 했을 것 같다. 비용이 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테이펙스 원통형 리튬이온 전지 중에서 각형, 파우치, 원통형 세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됐던 원통형 쪽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7천억 정도의 공장을 지을 것이다. 오창에. 동사는 여기에 공업용 테이프를 납품하면서 같이 커가는 그러한 모습. 여기에 유니랩이라든지 다른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스프레드 확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정도라고 목표 수익률 한 20%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테이펙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